그래서 이 성공적인 데뷔 아카데미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지막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거의 60년 만에 중동에선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고 있고, 그런 반면에 국내적으로는 그렇게 안 될 것 같던 야당 대표하고 그 대통령하고 만남을 가진다고 하죠. 뭔가 좀 그 화해 무드가 우리 전체 나라에 좀 퍼지고, 또 기름값도 좀 내려가고 경제도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호스트로 보신 분은 우리 지역에서 작품 활동을 하시는 서양화가 서성순 작가를 모셨습니다. 저희가 예정한 시간은 4시부터 5시 반까지라고 잡아놨지만 조금 더 일찍 종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서성순 작가님을 모셔서 한 30분 정도 지금까지 어떤 작품을 해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들어보고, 다 들은 다음에 우리가 서로 같이 질문도 좀 하고 그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서성순 작가님 모시기 전에 우리 정만영 대표님, 심당아트센터의 대표님 인사 한 말을 잠깐 시작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박수를 맞아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예정이 있었던 어떤 일이요? 저희 심울당 아트센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기획을 통해서 저희가 시도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번 아카데미에 대한 이 부분은 사실은 계획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이제 그 프로그램을 어느 시점에 저희가 시작할지는 이제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에서야 이제 이 아카데미가 빛을 발할 때가 됐구나. 그거는 단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공모 전시를 통해서 3년차에 들어섰고, 뮤지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에 대한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작가들 공모도 3년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인력이 한 50여 분 정도가 이제 합치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을 자꾸 저희가 이제 센터를 통해서의 어떤 작가에 대한 어떤 이런 세미나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서로 간에 좀 더 친근하고 좀 더 다양한 의견을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아마 이제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내년 정도 되면은 저희가 사실 M1에서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인력이 이제 다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이제 저희가 시장을 통해서 이제 주변으로 이제 파급 효과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센터를 운영하고, 공모를 통해서 전시나 공연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저희가 체크도 하고 또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고자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아무튼 오늘 서성순 작가님 제일 첫 번째 오늘 이제 이 프로그램인데 아마 좀 기대 박수를 아무튼 잘 부탁드리고요. 네. 예,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말씀드렸고요. 사전에 광고 좀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성명하고 연락처를 좀 써놨는데 좀 이렇게 메모를 해주시면 매달 우리가 셋째 주 요 시간에 모일 건데, 그때 좀 미리 홍보를 드려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좀 쭉 써주시면, 돌아가면서 써주시면 되고, 이건 좀 진행 상태로 두고 우리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손흥민 작가님 박수 맞아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대표님과 관장님께 감사해서 드리면서 성의껏 사실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하고요. 그리고 작품에 대한, 현재 하고 있는 작품에 대한 작품 배경을 소개해드리고, 그러면 그 배경에서 어떠한 작품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작품 주제가 어떻게 무엇이 또 생성이 돼서 전시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2024년도 전시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전 71년생으로 52세입니다. 만. 그리고 중대 일반대학원 졸업을 하고 미술학 석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개인전 6회를 진행했고요. 초대전과 단체전은 기회 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24년도 그 아트 엑스포전이라고 해서 코엑스에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3월에 전시 단체전을 했었고요. 초대전으로는 신한대학 아트센터에서 진행한 대한민국전에 출품하게 하였습니다. 현재는 한국미술협회 이사회이고요. 국제조형미술협회 IAA 선정작가로 이번에 장려상을 받으면서 선정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에서 회원으로서 활동하고 있고요. 작은 비타세케 회원이라고 동아리 회원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이 작품은 제가 현재 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이 작품을 가지고 어떻게 연구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작품이 나오기까지 제가 작품에 대해서 무엇을 말을 하려고 한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저는 작품 주제는, 작업 주제는 관계입니다. 우리 선생님들과의 이렇게 만난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호의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보는데요. 사실 관계라고 하면 상당히 모호한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런 속에서도 반복적인 흐름과 무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작품이 되기 위한 저 개인적인 배경도 있겠지만 문화적인 배경도 제가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몸이 안 좋을 때 자기 몸을 돌보잖아요. 바라보게 되잖아요. 저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 불편한 관계에서 시작됐어요. 이 작업이. 내용을 좀 보면 우리는 다양한 문화로 현대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삶의 형태와 가치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고 다채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 차이로 마찰을 겪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제가 작업 공간을 가까운 시골에 자리를 하면서 불편한 관계를 깨닫게 되었는데요. 마을 주민들과의 어떤 문화적 차이 또는 이러한 미묘한 감정이 직간접적인 내적 갈등을 겪게 되고 또 제가 좋아하지 않는 그 파충류나 곤충, 해충으로 인해서 그런 혐오감으로 인한 상당히 불편한 그런 관계가 이어지면서 제 작업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제 작품이 근거를 갖기 위해서 저는 이론적 배경을 좀 가져왔는데요. 저는 질 들레즈와 가타리의 리좀적 체계를 통한 관계를 바라보는 그런 보편적 진리를 이론적 배경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좀은 식물의 이름이라고 해요. 식물, 저희가 흔히 가까이 느껴지는 그 감자, 고구마, 뿌리를 보면 안에가 얽히고 설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는지 모르는 우리 관계 또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얽히고 설켜 있는 그물망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리좀이라는 체계를 제가 가져오면서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도 있고 성찰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이 마치 저만의 어떤 독창적인 새로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그 이전에 저희가 경험하고 보았던 것을 창작물로 새롭게 나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찾아봤더니 여기에 선행 작가로서 잭슨 플록이라든가 프랭크 스타일의 작품을 보니 제 작품과 조금 흡사한 부분도 있었고 거기에서 또 제가 또 다른 점을 또 찾아내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잭슨 플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드리븐이라든가 올로버 페인팅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잭슨 플록은 예를 들어서 어떠한 구심점이 없이 감정에 의해서 드리핑을 했다면 저는 어떠한 구심점이 있었고 또 그리고
물성을 이용해서 상하 좌우 캠퍼스를 기울기로 주어서 그 계획되고 의도된 그런 우연 효과를 발현을 하고자 했던 점이 좀 다른 점이고요. 프랭크 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캠퍼스에 좀 지루감을 가지게 되면서 좀 입체적이고 또 이제 캠퍼스 변형해서 하는 작업인데요. 저 또한 자료를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캠퍼스를 변형하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연구 과정입니다. 혹시 이 잎이 무슨 잎인지 아시겠어요? 몬스테라? 몬스테라. 또 있을까요? 무화과. 맞습니다. 무화과 잎입니다. 이 무화과 잎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그런 건데요. 뭐랄까, 제가 상당히 이 부분을 보면서 그 작업실에 앞 하단에 있는 그 무화과 제 작업실에 이렇게 이제 뭐랄까, 그 이전부터 자라고 있었던 무화과 나무예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 잎이 상당히 이국적으로 생겼잖아요. 흔하지 않잖아요. 흔하지 않게 저는 느껴졌거든요. 근데 제가 그 상황에서 너무 마음이 불편한 관계가 있다 보니 이 나무조차도 아름답고 미적 충동이 느껴지긴 하면서도 반면에 상당히 불쾌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제가 잎을 보면서 창작을 할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제가 이제 그런 감정에서 하게 됐는데 제가 여기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느낌이 어떠신지, 첫 느낌이. 첫 느낌. 역동적이세요? 생동감이 있어 보여. 생동감. 네. 불만도 많아요. 그 제가 힌트를 드리지 않았나요? 또 발견하신 거 혹시 있으실까요? 보색대요. 네? 보색대. 보색, 색깔. 네. 그러면서도 따뜻한 면도 있는데. 이중적이죠.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로테스크.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기 제가 숨겨놓은 게 있어요. 빛 때문에 이 포인트가 안 잡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화면이 밝아서 안 되는 걸로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이렇게 곡선이 보여져요. 이 곡선들이 보여지는데 이 곡선은 사실상 뱀이에요. 사실 제가 시골에 가면 흔히들 많이들 볼 수 있다고 하지만 거기는 그렇게 볼 수 있는 환경은 아닌 시골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 자리를 가면서 인수받았던 할머니께서 30여 년간 사셨는데 한 번도 이런 흉측한 걸 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 해에 가서 이제 감나무 꽃이 너무 예쁘게 펴가지고 와 감나무가 감이 많이 열리겠다 이렇게 해서 감나무 너무 좋아하는 느낌이었는데 발밑으로 슥 하나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느끼고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구나 판단을 하고 겁을 먹었던 순간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상 그런 곳은 내가 싫다고 해서 바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하고 미리 준비해서 갔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그러면 여기서 함께 공존하고 공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림을 가지고 회화적으로 접근을 해서 해소하는 그런 과정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지는 여기 잎사귀 뒤쪽에 빨간 모자가 있는데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긍정의 신, 그 에르메스의 그 빨간 모자를 연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 모자를 갖다가 뱀의 머리를 누르면서 이 상황 속에서 그래 좋아 내가 한번 잘 지내볼 거야 좀 용기를 내려고 했던 그래서 제목이 소심한 처세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구 과정이 이 나무잎도 있었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프랭크 스탈러의 작품을 그 캔버스를 분할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거 분할을 했습니다. 100호 사이즈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자르고 싶어서 자른 게 아니라 이 사이즈에 3등분을 해서 비율을 비웠고요. 이쪽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거 인맥에 큰 굵직한 인맥 선을 가지고 캔버스를 분할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사전 계획을 가지고 제가 이런 작품을 하겠다라고 해서 준비돼서 했던 작품이고요. 근데 제목이 오버레딩이에요.
뭔가 겹쳐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사실상 제가 그리고자 했던 건 단풍 잎이었잖아요. 잎의 컬러를 제가 오묘한 색깔을 한번 그대로 입혀보고자 해가지고 계획을 했지만 사실 작업을 하다 보면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다른 어떤 사색에도 잠기게 되잖아요. 이 작품은 하다가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울고불고 하다가 멈췄던 작품이기도 해요. 그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2002년도 저희 월드컵 있을 때 그 4월 무렵에 저희 아버님 작고를 하셨어요. 작고하셨는데 그때가 산불이 났어요. 식목일 날 대대적으로 천안 시내 그 광덕 일대에 산불이 크게 났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장례식을 시골에서는 그때 당시만 해도 시골에서는 집에서 장례를 모시고 했던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시골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었고 또 산불이 엄청 많이 났었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일을 도와주셨던 분들이 가가하고 집으로 다 돌아가셔서 혹시나 불똥이 튀면 화재가 날까봐 집들마다 물을 뿌리는 그런 대대적인 상황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면서 계속 그 상황들을 자꾸 오버랩되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아버님의 작고였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마무리가 안 됐던 그런 과정의 오버랩핑이라는 제목을 가진 작업입니다. 사이즈는 100호 사이즈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떡갈나무 잎이에요. 그동안에는 잎을 볼 때 앞면을 보고 제가 작업을 했다면 지금 제가 연구과정이잖아요. 그죠? 저기 앞면을 보고 매끄러운 부분을 했다면 이번에 뒷면을 한번 보고 관찰을 해볼까? 그래서 뒷면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잎을 뒷면을 보면 이런 선들이 상당히 우리의 그런 어떤 힘줄, 아버지의 손등의 힘줄처럼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이 선들이 꼭 마치 우리 산의 어떤 인맥, 산의 능선이라고 할까? 능선처럼 느껴지기도 했었고 색을 올리다 보니까 연어의 산란을 하기 위해서 바다에서 그 강으로 해기한다고 하죠.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사진이 지금 잘 안 나온 사진이라서 좀 뿌연 느낌이 드는데 조금 더 정리가 된 그 작품이기도 합니다. 제목은 오름이라는 주제였고 사실 이 시기에 2019년도에 제가 작업을 했는데 사회적으로 상당히 모 교수님의 그런 자녀 문제도 있었고 그런 상황이 시국이 상당히 시끄러웠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치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고 또 이 작품은 비상하다는 주제입니다. 이 잎은 여인초예요. 혹시 집에서 키우는 여인초 잎사귀가 넓은 여인초인데 그 단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인초를 보는 순간 저희가 아이들 미술 시간에 보면 대깔꽃만이라고 하죠. 찍어서 펼치는 그런 느낌에 제가 연상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이 백호 사이즈에 어떻게 재미있게 잎을 표현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나의 백호이기 때문에 200호 사이즈예요. 200호 사이즈에 이렇게 대깔꽃만 같은 느낌으로 붓선을 가지고 작업을 했던 건데 이 작품은 비상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뭔가 활기에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작품은 조금 더 이제 한 요소를 가지고 왔어요. 인맥을 좀 가져오면서도 그 물방울인지는 구슬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뭔가 타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지 않았을까? 제 불편한 마음에서 그래서 공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연구 과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다음은 이 작품을 보면서 하면서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만 잎을 보고 제가 작업을 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인맥을 보게 돼요. 인맥에 이 잎은 무슨 잎인지 아시겠어요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깻잎보다는 좀 이렇게 좁아요. 네네네. 저는 호박잎이 이렇게 멋진지 몰랐어요. 한번 여름 하늘에 여름 하늘이었거든요. 호박잎을 따서 이렇게 햇빛에 이렇게 비춰봤어요. 그런데 이 선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와, 여기서 이제 더 미적 충동을
제가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잎을 제가 봤다면 지금은 인맥에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더 가까이 미시적인 관찰을 통해서 확인된 인맥을 구문만 구조를 제가 관계라는 거에 접목을 시켜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작품이 그걸 더 미시적으로 확인된 그물망 구조를 확대하고 재해석하였습니다. 인맥의 구조적 특징을 살려서 사선으로 자른 캠퍼스에 작업을 하였습니다. 아까는 그 단풍잎 나무에 삼각형 구도로 분할을 했다면 이번에는 제가 조금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이지만 같이 매치할 수 있는 이것도 하나 어떻게 보면 음과 양을 표현한 거고요. 이렇게 이제 교합하면서 타협이죠. 마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밑작업은 그 거친 스톤 작업을 먼저 했어요. 자세히 보시면 거칠거칠한 느낌의 화면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과 양의 느낌을 다르게 좌우로 계획을 해서 밑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좌측에 있는 그림은 따뜻한 느낌과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자 붓으로 하나하나 그렸습니다. 그리고 우측은 그림에 좀 차가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차가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거친 선들을 고운 스톤, 여기에 있는 거친 스톤은 아무리 바이너를 많이 섞은다 하더라도 이 선들이 나오기가 좀 어려워요. 해보니까 안 돼서 고운 스톤을 넣어가지고 튜브에 담아가지고 짜면서 그리기 했던 작품입니다. 사이즈는 100호 사이즈입니다. 이 작품은 조금 다른 그림판을 좀 가져왔어요. 이 자연 목화눈인데요. 통나무 아시죠? 통나무거든. 자세히 보시면 여기 나무에 나이테도 보이고 옹이도 보여요. 이 나이테와 옹이는 어떻게 보면 눈비를 다 막고 인내의 어떤 상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인고에 대한 그런 느낌도 주고 싶어서 먼저 통나무에 색을 바르고 그 다음에 샌딩 작업을 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이 나이테나 옹이가 좀 두드러져 보일 수 있게 한 다음에 그 인맥의 선을 연두에 두고 짜기와 또 그리기를 함께 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통나무 사이즈는 한 5cm 정도 되고요. 두께 5cm. 같은 방법으로 했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캔버스를 여기서부터 이제 기울기를 주기 시작합니다. 아까까지는 그리거나 짜거나 평면에 놓고 했다면 이번에는 이 캔버스를 다각도에서 기울기를 줄여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것을 유도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상 범위 안에서 표현된 이미지는 좀 불과 또 미디엄의 비율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요. 속도도 달라지고 그 형태도 달라지고 그래서 수용과 재수용이 반복되는 그런 물성을 이용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같은 느낌으로 보편적 감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여기까지는 20개의 잎과 인맥을 미시적으로 확인하고 또 이제 재해석하고 거기에 집중했다면 이러한 과정 속에서 보이지 않았던 제가 관계망에 대한 이미지를 추상적으로 표현하기에 딱 적합하다. 어떤 게 흐르는 물성이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부터 이제 본 작업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정생성이라고 해서 이 시리즈 작품이 22년도에 제가 작품을 선보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다양한 대상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물. 이러한 관계 속에서는 좋고 나쁨의 감정이 생긴다. 이러한 무형의 마음을 흐르는 물성을 이용하여 추상 이미지를 표현합니다. 여기 작업에서는 선과 색채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작품에서는 계속 보여지겠지만 검은 바탕과 붉은 계열이 많이 나오는데요. 검은 바탕은 저한테는 여러 가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검정색 하면 알고들 있으시죠? 그 바탕도 있지만 저에게는 이 검정은 포용의 색입니다. 포용의 색이고 붉은 계열은 긍정 에너지입니다. 이 긍정 에너지 좀 더 따뜻하게 와 닿았던 거는 제가 22년도 이전에 구상 작업을 할 때 아버지와 연관을 지어서 빨간색 그
산딸기 시리즈 작업을 했었는데요. 그 산딸기에 왔던 거기서 얻었던 붉은 계열은 저의 긍정 에너지였기 때문에 이 감정 생성에서도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에서는 감정이 생기고 감정 안에는 동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기와 감정이 함께하면서 작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도 같은 느낌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작품도 그렇고 멸망의 선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감정 생성 이후에 23년도에 제가 1월에 끌리고 흐르다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다시 전시를 하게 됩니다. 여기 또한 관계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바로 이제 감정이 있었다면 그런 감정과 동기가 있었다면 이제 그것이 그걸로 이제 동해서 또 서로 끌리고 이렇게 흐르고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 여기 제 작품에 대해서 말하기에 참여를 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을 갖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우연이지만 또 끌리고 또 같이 어딘가를 또 흐르고 있겠죠. 그런 느낌을 작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대상과의 관계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복적인 흐름과 논의가 있다. 이러한 무형의 선을 인맥의 선이 모티브가 되어 흐르는 물성을 이용한다. 계획과 의도적 우연성으로 표현되는 추상적 회화 작업을 한다. 제 작업은 지금까지 보셨겠지만 정면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펼쳐서 보여지는 전면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 특징을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시간의 달입니다. 이 시간의 달은 혹시 종교들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종교 있으시고 그러시죠? 근데 저는 종교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이 저한테는 유일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많이 가슴이 아프거나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달빛만 봐도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요. 달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유일한 존재를 저는 그림에 표현하고 싶었고 또 그 가운데 중심에 제가 넣었어요. 이거는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었고 그림이 좀 안정감 있게 표현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가운데에 제가 배치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종교의 그런 기호 있죠. 기호 절 모양 표시나 아니면 십자가의 모양이나 이 정중앙에 유일한 존재를 표현할 때 그런 어떤 상징성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보여지진 않지만 실버문인데 여기 달의 느낌도 여기 숨겨놨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달을 좀 숨겨놨어요. 은색 펜으로 제가 그려서 넣었는데요. 이거는 먼저 물성 작업을 하고 그리고 물을 계속 또 뿌렸어요. 그러고 나서 얘가 어디를 흘러가는지 기울기를 계속 두고 약간의 흐름의 느낌을 확실하게 줬죠. 그런 다음에 은색 가루를 막 뿌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퐁퐁퐁 보여지는 것들이 아마 이제 은색 빛을 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것은 어떠한 대상이었냐면 제 작업실 앞에 산이 하나 있는데 산이 예쁘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운치가 있는데 제가 있는 작업실 앞에 산은 바로 코앞에 있어가지고 위협적인 상당히 때로는 아름답지만 마음이 불편할 때는 위협적으로 다가왔던 그런 느낌도 있는데 항상 뒤에 보면 달이 이렇게 떠서 오르는 것을 보고 조금 착안을 해서 약간 수묵한 느낌의 컬러를 줬고요. 그리고 다 마무리가 된 다음에 목탄을 가지고 조명을 더 주어서 그림에 조금 약간 힘을 실었습니다. 다음은 가면 설치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 또한 이 삼각형의 모양이 이등병 삼각형으로 나무 인맥이거든요. 이렇게 나무 인맥인데 이렇게 해서 생겨지는 나무 인맥 잎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분할을 해서 한쪽을 세워가지고 배치를 했고요. 그 바닥에 이 거울, 아크릴 거울이거든요. 바닥에 깔무로 해서 벽면에 있는 자연적인 그런 느낌이 거울로 투영되면서 확장돼 보여지고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조화로움을 표현했던 작품입니다. 제목은 투영화대입니다.
작품 크기는 100호 사이즈라고 보겠습니다. 이것 또한 내추럴 하모니라고 해서 조화로 자연과 조화롭게 지내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작업한 그림입니다. 이 작품 또한 변형 캔버스를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인맥선의 굵기를 계산을 해서 캔버스를 짜서 작업이 들어갔고요. 이 작업은 무엇인가 그려내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물감을 혼합해서 우주와 또 바다와 또 산과 들, 인간과 조화롭게 살아감을 표현하였습니다. 우주, 바다, 산과 들, 인간의 어떤 피부톤을 이용해서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도 변형 설치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가 2024년도 전시 계획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5월과 8월과 10월과 11월과 그래서 준비를 잘 열심히 준비해서 앞으로도 천안에서 활동하는 작가로서의 좀 뭐랄까 부끄럽지 않은 작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손흥민 작가님의 최근의 작품이 되기까지 작품 활동을 해오면서 변형된 과정을 같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거리가 많죠. 질문거리가 많을 것 같아서 우선 좀 원화 작품을 한 점 같이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이실 건데요. 작아서. 그럴까요? 우리 작품 설명을 하면서 보여주었던 작품 중에 한 점이라고 보실 수 있죠. 아마 화면에도 좀 있을 겁니다. 우선 좀 작가님 편하시게 앉아서 네. 네. 어떻습니까? 이제 이런 과정으로 오기까지는 전공 미술을 하고 미술을 이제 71년생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마 학부 졸업할 때가 아마 95년이나 6년 그리고 석사 마칠 때가 2000년 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2000년 초에서 우리가 작품 보기 시작한 건 2019년부터 봤거든요. 거의 한 20년 정도의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이번 설명에서는 못 들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얘기 나누면서 그 20년 전에는 어떤 작품을 했었는지 얘기 좀 우선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작가님 전공을 미술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 어떤 건가요? 동기는 저는 사실 학부에서는 가정학을 전공했었습니다. 가정학 전공을 했었고 그래서 회사를 다니다가 그런 개인적인 얘기를 물어보시는 건가요? 네. 괜찮겠습니까? 네. 네. 제가 이제 가정학 전공하고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아이들을 지도를 하는 회사를 다니다가 집에서 일을 있었는데 퇴사할 무렵에서 제가 상당히 진급이 빨랐어요. 회사에서 진급이 빨라가지고 이게 잘 달리고 있었는데 막판에 가서 안 되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속상해가지고 그러니까 거절당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울며 불며 그럼 과연 내가 앞으로 회사에 있을 때는 무슨 뭐로서 직함을 갖고 있었는데 집에 딱 돌아오자니 그냥 이웃집 아줌마가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만의 일을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돌아가죠. 제가 무엇을 잘했는지 뭐 다들 고민을 한번 하셨을 텐데 저도 이제 그림을 참 잘 그린 아이였더라고요. 그리고 인정도 많이 받았던 시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시작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동 미술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그림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들 찾아다니는 공부를 하면서 공모전을 하고 하다 보니까 기회가 좀 좋아져서 33살에 편입을 하게 돼요. 공모전 자료를 가지고 그래서 모 대학교에 서양화 전공 공부를 하고 세학과 입학을 하게 되고 공부를 하다가 이제 그동안에 저도 이제 먹고 사는 이제 필요했기 때문에 일을 또 계속하고 그림을 한 점씩 그려서 단체적인 작품을 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학원은 근간에 졸업을 한 상태고 뒤늦게 공부를 해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림 끄는 계속 놓지 않았습니다. 네. 28살 때부터. 28부터. 우리가 어떤 현재의 어떤 결과물이 있기 전까지는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 과정을 우리 같이 들어봤는데 아마 같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여기 아마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과정보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의 과정이기도 할 텐데요. 처음에 이제 주로 나뭇잎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이제 자연에서 느끼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돼서 이제 인맥을 그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아까 이제 뭐 잭슨 플로링 뭐 드리핑도 하고 뭐 액션 페인팅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여기까지 오는 데는 어떤 뭐 심정적인 어떤 변화의 과정이랄까? 너무 디테일하시게 물어보니까 제가 난감한데요.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로나 시국에 제가 이제 상황이 많이 안 좋은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별거는 아닐 수도 있는데 가정사로 애기 아빠에도 어떤 그런 불편감이 많이 생겼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국에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황도 됐었고 또 이제 제가 시골 작업실로 가게 된 이유도 제가 원해서 간 건 아니고 저희가 이사를 간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제 저희 가족 한 분이 오시기로 했었는데 거절을 하신 상태라서 계약서만 써놓은 상태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에 누군가는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업을 놓고 들어가서 지금 작업실 핑계로 들어가고자 했는데 다른 생업도 같이 하게 되는 상황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치 않았던 거니까 울면서 맨날 울면서 한 건 1년 반은 청소하면서 울고 청소하면서 울고 동상이라는 것도 처음 걸려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이제 몸도 많이 아팠고 그런 침체기가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시기를 넘고 나니까 지금 이제 감사한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이제 제가 11월에 전시되는 그림은 아마 밝게 이제 뭔가 또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내용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이제 어떤 생활도 원래 의도하지 않은 우연성이 있었던 거고 그 우연성이 뭐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에너지를 좀 만들어낸 것 같고 그것이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승화된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한 게 많으실 거라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 기회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저희가 지금 상호작용을 위해서 잠깐 선생님이 다른 작품을 하나 보면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 사이에 제가 이거 좀 바꿔가지고 같은 그림입니다. 네, 같이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라고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첫 번째다 보니까 뭔가 좀 저 스스로도 뭔가 변화가 좀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길게 머리 기르고 다니다가 오늘 머리를 깎았어요. 머리를 깎고 펌을 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보글보글 합니다. 한 일주일 지나면 좀 풀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거울을 보니까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너무 뽀글거리니까. 여러분들 핸드폰을 좀 꺼내가지고 그 QR코드를 좀 보시고 접속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접속된 상태로만 계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 터치는 안 돼. 안 찍고 터치는 안 돼.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되죠. 요 상태가 접속된 이거 어떻게 상태입니다. 되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네이버를 해야 돼요. 다음이 아니고 이쪽이 이거 없어요? 교수님 하신 거죠? 여기 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검색이 네이버가 얘가 그렇게 안 뜬대. 검색 이제 검색할 수 있는 건데 이거. 네이버를 안 쓰시는구나. 네. 그래서 그럼 좀 기다리세요. 접속이 되고 있어요. 아니 근데 되셨을까요? 아, 여기를 누르고. 나를 아세요? 조금 기다리시면 돼요. 아 이거 지금 치매 말씀을 오늘- 얼마나 아시나 어떤 반갑습니다. 이따 끝나기 전에 한번 오늘 참석하신 분들 서로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QR 코드. 됐을까요? 네. 됐죠? 카톡으로 들어가도 들어가면 이게 편해요. 아 또 되는데 네. 아니요 아까 들어갔는데 들어간다고. 이 상태면 됩니다. 다 된 것 같죠? 네. 네. 요즘 뭐 온사나가 꽃대골입니다. 요즘 제일 예쁘게 와닿는 꽃은 어떤 꽃인가요? 각자 하나씩만 적어보실까요? 마음대로 써도 돼. 네,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어디다 적어? 여기 샌들을 여기다 써주시면 됩니다. 네. 유채꽃도 있고 진달래, 복사꽃. 아, 복숭아꽃 요즘 아주 예쁘죠. 네. 한박꽃. 한박꽃이 요새 벌써 폈나요? 안 됐어요. 한박꽃은 좀 여름 정도 돼야 피죠. 접혔어요. 아, 앞에 병원에 향이 벚꽃, 진달래. 이거 뭐 눌러야 되니까? 입력이 안 됐다. 아, 샌드 누르시면 됩니다. 아, 네. 이거? 누르나? 네. 어쩐지 입력이 안 네, 됐어. 네. 한입꽃 하셨군요. 산하고 가까우세요? 네, 저는 아, 그러니까 한입꽃을 볼 수가 있군요. 아, 역시. 아이고 너무 벚꽃이 앞번이네요. 네,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글씨가 큰 거는 여러 사람이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이렇게 같은 크기는 각자 하나씩 하신 거죠. 저 위에 지금 오른쪽에 보면 13이라고 써 있죠? 지금 13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이제 보고 계신 서성문 작가의 작품인데요. 제 작품은 이렇게 평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아, 같아요. 그렇게 가면서 볼까요? 네, 네. 네, 이렇게 움직이면서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보고 본인의 작품이라면 네. 어떤 제목을 정할지 제목을 한번 정해보는. 너무 깊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본인이 느낀 어떤 감정이나 뭐 그런 걸 가지고 한번 제목을 한번 적어보세요. 아, 잃어버린 길을 찾아. 굉장히 문장이 의미가 있는데요. 아. 관계의 도시. 아, 역시 사전 교육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군요. 아, 복잡한 관계도
우연한 여행. 아까 흘린 이런 것이 이제 우연성을 보니까 밤 창밖의 풍경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어둠 속의 희망. 좋네요. 텔레파시. 그래. 떠오름. 감사합니다. 좀 각자 이제 느낌이 다 다른데요. 그 중에서 텔레파시로 적어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왜 텔레파시라는 느낌이 드셨을까요? 서로 이렇게 뭐 가만히 있다가 서로 똑같은 생각을 할 때도 있잖아. 이게 아. 연락을 통해서 그런. 이 그림을 보고 있으니까 텔레파시가 생각이 나신 거군요. 예. 독거노인님께서는 우리 이 아카데미가 끝날 때쯤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볕길이라고 써주신 분은 누구죠? 볕길. 네. 윤 선생님. 볕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제목을 정하셨습니까? 그 가는 산들이 저는 길로 보였고요. 길로 보이고. 네, 그 길들이 좀 밝은 길이 아닌 좀 어두운 길로 보여져서 그 곳곳에 볕이 들어갔으면 싶은 마음으로. 여기서 볕은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네. 햇볕의 볕입니다. 네. 생동으로. 네, 선생님. 정신적인 내면이 아니고 육체적인 내면인 것도 느껴져서 어떤 생명력이 꿈틀꿈틀거리는 그런 느낌을 받으신 거군요. 네. 그 느낌이 얘가 말을 안 듣지? 아까 텔레파시 말고 또 그 길 제 앞에 써주셨던 분 누구실까요? 잃어버린 길을 찾아서 했던가? 네. 말씀 좀 한번 해줘 보실까요? 그냥 제가 그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 프로스트였나 프로스트. 잃어버린 네. 길. 그러니까 저 이렇게 가는 게 길을 찾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아까 말씀하신 작가님이 작품 세계가 점점 변하잖아요. 그게 자신이 원하거나 자신이 표현하고 싶어하는 작품에 길을 찾는 그런 모습 같아서 그렇게 느껴졌어요. 네. 희망이라고 써주신 분도 계신데 어느 분이셨을까요? 네. 같이 쓰신 거군요. 두 개 쓰셨군요. 네. 제가 밑에가 좀 얘가 말을 안 들어서 그런데 못 봐서 그런데 써주신 분 중에 호명이 안 됐지만 내가 얘기해보고 싶다. 그러신 분 계실까요? 네. 홍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홍수 작가입니다. 저는 우연한 여행이라고. 우연한 여행. 네. 한때는 제가 그 필리처상을 수상한 엔타일러의 그 책을 너무 좋아해갖고 그 작가님을 좋아해서 그분이 쓴 작품을 다 읽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연한 여행자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근데 저 작품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저 또한 우연적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 더 쉽게 말하면 풀어진 정말 우연과 같은 우연을 더 많이 갖고자 노력을 하는 작품을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작품은 제 작품보다는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걸 약간 말하자면 작가의 의도가 그래도 그래서 생각서
그 헤밍웨이가 소설을 썼잖아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네가 그렇게 소설을 잘 쓴다는데 단어 6개를 가지고 소설을 쓸 수 있대요. 불가능하다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내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헤밍웨이가 쓸 수 있다. 내기를 했다고 해요. 그때 헤밍웨이가 쓴 소설이 초간단 소설이죠. 초간단 소설. 단어를 썼어요. 한 번도 안 신어보지 않은 아이의 신발을 풉니다. 이런 이 얘기 속에 숨어있는 얘기들이 만들어 본다면 무한히 많을 수 있겠죠. 선생님 혹시 제가 한 얘기를 듣고 무슨 상상이 됩니까? 사산을 했구나. 그래서 혹시 다른 서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선생님하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신어보지 않으면 저도처럼 부장 말씀하신 그런 기원이 또는 바로 생산에 하는 그런 신발이지 않을까까지밖에. 여러 가지 상상이 가능하죠. 말씀하신 대로 사상을 쓸 수도 있고 또는 잘 태어났는데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여러분들이 손흥민 작가의 그림을 보고 제목을 정해주셨잖아요. 이번에는 이 아까 본 이 작품을 보고 헤밍웨이는 6단어로 썼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50자인데요. 한번 느낌이나 이야기를 한번 여기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아까 적었던 제목과 연관이 있어서 쓰셔도 되고 그때 정한 제목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 그림을 보고 있으니까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한번 써보시죠. 우리는 모두 헤밍웨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써주시면 되지 잘 쓸 필요는 없습니다. 우주 안의 희망. 두 개의 단어를 조합해서 만들어주셨네요. 네. 우리나라 작가 중에 국내 작가 중에 밤에 이렇게 어둠에서 빛이 있을 때 나타나는 개를 이렇게 그리시는 분이 있으세요?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갑자기 저는 여기 모습이 해가 웅크리고 있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여기 저 녹색으로 보이는 게 형체로 보면은 엉뚱한 생각도 해보시라고 제가 그 말씀을 한번 해본 겁니다. 우연한 만남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 만남을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가느냐가 인생의 기쁨이 된다. 와, 좋네요. 어두운 배경에서 빛이 서로 엉켜 선과 점으로 형태가 구성되어가는 우주의 모습 같습니다. 우주의 생성을 여기서
거의 우리가 카오스를 다 경험하고 좋습니다. 너무너무 근사한데요. 몽상가의 여우는 철학을 품기도 합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어떻게 보면 제가 의도를 잘못 해석할 수도 있지만 존경도 담고 약간은 그 단어 쓰지 말았습니다. 뭔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죠? 네, 어쨌든 그런 의미로 자신을 찾아 어두운 도시를 여행하는 붉은 포자. 포자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씨앗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네. 지금 써주신 문장이 사실은 우리들 모두 각자의 얘기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게 지금 써주신 것처럼 자신을 찾아서 어두운 도시를 찾아가는 붉은 포자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약속으로 처음 가본 곳을 찾기 위해 카카오 맵을 열었다. 로드길을 클릭하자 도심의 많은 길들이 우리 삶의 노고를 보인다. 그야말로 이 인생의 통찰이 있군요. 네. 꿈을 향한 몸부림으로 많은 에너지 발산과 발산을 부여하는 과정 이렇게 해석해 주신 분도 계시고 방향을 찾아가는 것을 정해놓지 않아도 안착하고 도달하는 것, 그곳에 대한 이거 너무 긍정적이고 좋은데요. 사실 우리가 가는 길이 정확히 우리가 직업으로 해도 커리어 패스가 정해놓은 대로 가는 건 아닌데 어느 순간에 가 있으면 아까 우리 성훈 작가 얘기한 대로 지나고 보니까 내가 지금 너무 좋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얘기 같아요. 21세기 짐작 밖의 세계 내 한계를 속력 당할까? 역시 상상의 세계인 것 같습니다. 복잡한 도로와 길 그게 3.1이고요. 3.2는 지하에서의 지하철 노선. 이거 지하철 노선도 보시군요. 와. 그렇죠. 그렇게도 보이는데요. 네. 3 여행길. 그 몬드리안의 어딥니까? 뉴욕의 그 도시 이름이 갑자기 맨하탄. 그 도로를 보고 그린 그림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 지하철 노선도를 보셨군요. 새로운 기법이 아니라서 조용언어가 일반적이다. 네, 아주 전문적인 비평을 해주셨습니다. 이 정도 우리가 좀 보고 우리가 어떤 그림을 보았을 때 각자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이제 어떤 분이 얘기했을 때 공감이 가기도 하고 난 처음 봤을 때 그런 느낌이 안 듣고 저렇게도 느껴지는구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이미지를 보고 생각을 한 2분 정도씩만 해봐 주실까요? 줄라이 10, 2014인데요.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저걸 보니까 어떤 상상이 든다. 아까처럼 방금 본 이미지를 보고 떠오르는 느낌이나 이야기가 있다면 아까처럼 한번 적어봐 주시죠. 다시 볼까요? 네. 적어보실까요, 이제?
리모컨에는 누군가의 기일, 죽은 날. 아, 네. 타임머신을 타고 갈 수 있는 날짜. 아, 돌아가니까, 과거로 돌아가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갈 수 있는 날짜. 폭발하던 열정시대. 그리고 지금 아마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그때 아마 그 2014년이 열정이 가득했던 그때였던가 봐요. 그리고 지금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 돌이켜보면 잘 생각이 안 나죠. 특정한 날을 돌이켜보라고 하면 그런데 특정한 사건을 기억해요. 그러면 기일도 생각이 나는데 다시 시작된 날. 2014년도의 여름은 갈등의 계절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런 것들이 기억을 되새기게 하는 거예요. 저것만 보고도 아, 그때 나한테는 이런 일이 있었어. 특정한 날이 아니라도 2014년도에는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지. 그게 뭐 슬픈 기억이거나 또는 환희의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만 돌아가고 싶다. 아, 이 돌아가고 싶다가 가장 화려했던 시절이었나 봐요. 누군가에게는. 네. 망각. 아, 잊고 싶은 때이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돌아가고 싶다가 참 좋네요. 여덟 분이 이제 답을 해주셨는데 혹시 더 이제 계속 해주실 분은 해주시고 10년 전 내 삶과 그 누군가의 의미 있는 삶. 10년 전에 나한테는 새로운 도전이었다. 확실히 기억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이 특정한 연도라든가 이런 것이. 그죠? 이 중에서 돌아가고 싶다고 써주신 분 한번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제가 딱 20살이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 이제 졸업해서 이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내가 대학교 1학년이어서 그냥 제일 아무 생각 없이 놀던 때여서 그리고 또 친구들이 지금은 좀 멀어졌는데 그때는 야작하는 것도 재밌었고 네, 그냥 학교 내에서 밤새서 그림 그리는 것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냥 돌아가고 싶어요. 그렇군요. 혹시 이 중에서 들어보고 싶은 내용이 누가 있을까요? 네? 망각을 좀 들어보고 싶대요. 망각이라고 써주신 분, 정 선생님. 아니, 아픈 기억이면 얘기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아서. 와, 이렇게 저희를 황당하게 할 수가. 그렇습니다. 한번 돌이켜서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작품은 일본 작가인데요. 운카와라라고 하는 작가가 1966년 2월 24일인가부터 그 날짜를 저렇게 까만 캔버스에다가 까만 색을 입히고 이거를 한 번만씩 하는 게 두 번, 세 번 막 어떤 날은 막 네 번, 다섯 번 입히고 그 위에다가 똑같은 서체로 그 날짜를 씁니다. 이거를 돌아가시기 전까지 했거든요. 50년 이상 같이 했는데 우리 독고노이님은 한 번 해보시고 길이라고 했는데 이거 썼으니까 길은 아닙니다. 그 위에 좀 돌아가시긴 했지만 여기 마지막 샷. 시작은 1966년에 시작했는데 2014년에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뭐 추상표현주의 중에서 개념 미술에 속하기도 할 텐데 우리가 아까 우리 서문 작가가 처음에 내가 그리는 그림의 메시지는 뭐다 그러면서 되게 간결하고 주제를 정해주셨는데
이분은 이 작품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분의 작품은 아니고요. 이분의 작품 중에 이제 어느 날은 그날 기분이 붉은색에다 칠하고 싶어. 그럼 바탕색을 붉은색으로 칠하고, 어떤 날은 파란색으로 칠하고 싶어. 그럼 파란색으로 칠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분이 시작할 때 그림 제목이 1966년 슬래시하고 일서부터 무한대, 언제까지 죽을지 모르니까 그 번호를 그렇게 해서 했던 작품입니다. 그 시체가 약간 뭐 다르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거의 같은 채로 그렇게 했다. 하나만 작품 사이즈는 뭐 이 사이즈요? 다 똑같진 않다고 해요. 이거는 이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난 시간, 기상 시간을 고무인을 파가지고 찍어가지고 친구들한테 엽서로 보냈대요. 자기가 일어난 시간을. 그게 뭔가 본인이 이제 의도를 가지고 한 거죠. 아까 이제 우리 서영 작가가 의도된 우연,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친구들이 저걸 받았을 때 단순하게 그냥 이 친구가 지금 AM 10시 36분이잖아요. 그러니까 10시 36분에 일어났네.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10시 36분에 일어나기 전에 상상도 해볼 수 있고 굉장히 재밌죠? 다음 달에는 또 다른 사람의 얘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부터는 시간이 5시 반에 끝나는데 20분 정도 남았습니다. 10분입니다. 근데 이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작가님한테 궁금한 게 있다면 질의하고 응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온가타의 이 그림을 몇 장 보여드린 이유는 좀 더 질문이 아까 우리가 제목을 정하고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 그림을 보고는 더 질문이 많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왔습니다. 누가 질문을 좀 해주실까요? 네, 정은 선생님이시죠? 처음에 그 작품을 하실 때 관계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는 아니면 식물이나 동물과 나와의 관계를 통한 그걸 가지고 작품을 표현하실 때 어떠한 구심점을 가지고 표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거기서 어떠한 구심점이라는 거는 작품마다 다른 건지 아니면 그 작품 스타일에 따라서 구심점이 작았던 건지 아니면은 그 구심점 하나로 모든 작품을 진행을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모든 작품에 구심점은 없습니다. 없지만 작품 특징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근데 제 작품에서 항상 생각했던 부분은 한 가지 있었어요. 그거는 기준이었어요. 제 사고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관계에서도 옳다그르가 없고 어떤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 저 개인적인 어떤 사고에서의 기준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작품에서도 항상 기준을 항상 두고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디가 기준이야라고 물어본다면 모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품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아까 달의 시간처럼 확고하게 나아가는 그런 선 중심에 놓으면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했던 작품도 있고, 아니면 그 캠퍼스 분할을 할 때도 그냥 나무 인맥을 따라서 그냥 천만 잡은 게 아니라 배치를 했을 때 이 균형이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또는 기울기가 또 생겨버리면 작품의 또 이제 제가 배치하고 있는 의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무게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계획에서 준비되기 때문에 그 시점은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이렇게 작가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고요. 왜냐면은 저 그림을 딱 보면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어둡게만 느껴지거든요. 사실은 근데 작가님이 설명을 드리니까 저 검정색이 포옹을 뜻하고 포용을 뜻하고 네. 그다음에 저 붉은색이 에너지라고 네. 말씀하셔서 제 느낌은 저게 검정색이 포용으로 느껴지는 건 저 그 붉은색이 빛이
치유같이 전 느껴지는데 아까 아버지의 그 핏줄을 말씀하셨잖아요. 손등에. 그래서 그 아버지가 주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검정색도 포용을 느껴질 수 있는 거구나. 그런 느낌을 받아서 어떤 생각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작가님 말씀 듣는 게 참 소중한 시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이제 알고 싶은 거는 지금 모티브 관계잖아요. 근데 작가님이 따뜻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은 아까도 보면은 관계할 때 사람마다 어떤 기준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꼭 옳은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 사람만의 그런 각자의 그런 기준이 있다고 얘기를 할 때 작가님이 참 관계를 따뜻하게 보는구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모티브로 삼은 계기가 뭔지가 좀 궁금했어요. 계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원치 않았던 공간에 가면서부터 시작해서 문화가 좀 다른,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 안 계셨으니까 그러는데 그 어떤 이질적인 문화가 다른 사람들과의 그들이 원하는 세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작은 마을에 가면서.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도심에서 생활을 했었고, 물론 출신이 시골 출신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란 환경 동안에 있는 도심에서 저만의 개인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거기 가니까 공동체고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자꾸 와서 이렇게 간섭도 하시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제가 부응을 못하니까 제가 함께 하자니 제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괴로움 좀 느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함께 한다면 문제될 건 없어. 그러나 제가 불편하기 때문에 거절을 해야 되거나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오는 갈등들. 그래서 어느 때는 들어가서 도움을 드렸다가, 아니면 이렇게 제가 이제 가급적 소통을 안 하려고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문화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저 사람은 저런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저 또한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일 땐 또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그런 괴리감으로 인해서 제가 너무 많이 불편했었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자연에서 오는 것들, 그런 것들도 저한테는 실질적인 그런 얘 같은 경우는 한 번도 그 진드기한테 물려봤다는 사람이 제가 주변에 없었는데, 제가 풀밭에 돌아다니면서 꽃을 좋아하고 꽃만 좋아한다고 생각을 쫓아다녔는데, 그냥 잠깐 갔다 온 사이에 집에 와서 샤워를 하다 보니까 진드기가 벌써 이렇게 물고 살쑥으로 파고들고 있는 경우가 2번씩 있다 보니 여기는 살 곳이 아니야, 도망가야 돼, 막 이렇게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소소한 그 일상 속에서 괴리감을 좀 느꼈던 과정 속에서, 그래도 지금은 이제 대처를 하는 거죠. 장화를 신는다거나 풀밭을 안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미리 약을 뿌린다거나 그런 이제 방법적인 것이 또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그들은 그 자연에서 나타나는 것도 그냥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봄바람이 지나가도 제 조그마한 게 뭐가 지나가, 이 정도로 이제 돼버리고, 그때는 초에는 화들짝 놀라서 어떻게 해서 머리를 잡아서 어떻게 대처하려고 했던 것들인데, 어떤 보통 사람들은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저 개인적인 일에서는 상당히 불안감을 가졌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관계라는 모티브로 되게 다양한 작품이 쫙 연결되는데, 그러면 그 관계에서 이제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이 자기 그림들의 투영이 됐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다양한 감정을 싫진 않았어요. 그거를 해결하려고 했었고, 제가 이해하려고 했었고, 포용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자꾸 긍정화시켰어요. 키워드는 보면 붉은 컬러는 부정적인 저희가 보통을 알고 있는 부정적인 메시지도 있고, 검정도 부정적인 메시지가 상당히 있어요. 그러나 저는 거기에서 그거는 제외하고 저 식으로 포용의 컬러로 가져가고 긍정의 에너지 컬러로만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다른 여러 감정은 여기는 이런 감정이야, 이런 감정 싫지 않았습니다. 그 슬라이드 보여주는 거. 네. 금년도 그 전시 계획이 네. 나왔잖아요. 네. 그거 다시 한번. 제가 연결이 돼서
예, 잠깐만요. 아주 조심스러운 일이 있는데, 5월에 죄송합니다. 저기 앞에 호서 도서관에 괜찮아요. 그 천안 작가 현재는 46명이에요. 그걸 이제 학교에서 초대를 해서 전시회 하는데, 그거를 학교에 전문가 3명, 외부에 2명, 이 회의가 아니고 토론만 해야 하더라고요. 천안역, 이가, 벤제를 중에 작품을 보고 가끔 프로필도 참고를 해서 5명이 각자 30명, 40명을 썼어요. 이게 겹친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이 기준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할 일이 없는 내가 그거를 주관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천안에서 내가 인정하는, 내 주관적으로 인정하는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것 같아. 어떤 작가한테 당신이 한번 추천을 해봐라. 그런데 14명을 보냈어요. 파일하고 이름하고 연락처하고. 거기서 서 작가님 작품을 봤어요. 여기에 나온 작품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현재는 서성순 서 작가님이 나는 이런 작가야, 이런 작품을 해 라고 정리가 된 게 있으면 보여주시고, 아직도 나는 여러 가지를 모색 중이야 라고 하면은 안 보여줬어요. 서성순이 나는 현재 이런 작품을 하고 있어 라는 걸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시고. 아까 제가 처음에 대표 작품이라고 해서 어제 보여드린 작품이 있었거든요.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네. 제가 대표 작품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당분간은 또 바뀔 수도 있고. 아니 지금 바뀌고 있어요. 네?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네. 지금은 지금은 뭐냐? 지금은 뭐 하냐 이거야. 지금 어떤 여기 혹시 있으면 보여달라 이거야. 지금은 어떤 작업을 하느냐? 제가 지금 작품을 사진이 있으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찾는 동안 이제 좀 잠깐 얘기 좀.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계속 해나갈 예정이고요. 매달 셋째 주 토요일 날 지금 같은 시간에 4시에 할 예정이니까, 저희가 오늘 전화번호 남긴 분들한테는 보낼 겁니다. 다음 작가가 여기서 이렇게 같이 얘기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전문 비평가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느낀 것들을 서로 교환하면서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내가 왜 여쭙냐면요. 여기 있는 분들이 우리 서 작가의 소위 활약,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내가 이런 거에 관심 있고, 이런 걸 그리고, 이런 걸 담고 싶었고, 변화가 왔단 말이에요. 현재는 뭐를 하고 있냐, 궁금해 할 거라고. 제가 아직 선보이지 않은. 아, 이거에 이런 거예요? 네. 아. 90% 진행된 작품이고요. 이 작품 좋으네요. 인맥의 선이 네. 정확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그동안에는 인맥의 선의 어떤 선적인 요소를 찾았다면, 지금에는 변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관계의 변주라는 주제를 가지고 잎이 가지고 있는 면적을 가지고 분할을 해 나가면서 공간감도 주고, 이런 어떤 새로운 카드들이 이동을 하면서 각각의 또 다른 색깔을 만들어 나간다는 어떤 그 모티브를 지금 가지고 지금 컬러를 입혀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나이를 전제해서 나이를 앞에
내 연세를 앞세우고 감히 얘기하는데 인맥 이런 거는 전혀 내 기억에 남지를 않고 아 이게 좋네. 우리가 이제 전문 비평가들은 아니지만 사실 이제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으려니 했었어요. 예를 들자면은 아까 이제 뭐 고운 스톤 또 뭐 거친 스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물성과 관련해서 그런 질문도 있지 않을까. 무슨 가루를 뿌렸다고 그러는데 무슨 가루를 뿌렸는지 그런 궁금증도 있으려니 했는데 아무 질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그 스톤과 관련해서 또 제가 듣기로는 이 물감도 스스로 색을 만들어서 쓰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해를 좀 잠깐.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작품을 보면서 약간 평면적으로 한번 보세요라는 표현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살짝 언뜻 보게 되면 그냥 물감 농도를 연하게 해서 그냥 뿌려서 그냥 흘리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저는 기초 작업부터 좀 다르게 작업을 시작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배색 먼저 배색 같은 경우는 아주 소프트한 느낌으로 광이 안 나요. 제 작품에서는 점점 광이 올라가는 그런 농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관계에서 음과 양을 계속 말씀드렸듯이 어떤 광적인 부분은 양을 받다면 좀 차분하고 소프트한 느낌은 몸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소프트한 느낌에서 바인더의 불의 양을 어느 정도 타느냐에 따라서 광 정도가 좀 달라지고 비율이 좀 달라지거든요. 거기에 또 아크릴 물감을 농축을 시켜서 희석을 한다거나 했을 때는 두탁한 그런 컬러가 나오고 또 아크릴 잉크를 사용했을 때는 좀 맑게 느낌이 나타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연구를 하면서 또 아크릴 물감 농도를 너무 많이 과하게 하면 균열도 생겨버리고 그런 어떤 시간과 그런 어떤 차도 달라지는 걸 경험을 하면서 작품을 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나온 작품 훌륭하다 멋지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작업을 하면서 물론 제가 성찰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의 시간도 있었지만 그런 어떤 농도, 시간, 비율을 따지면서의 그런 물질에 대해서도 공부를 충분히 많이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작품이 저에게는 아주 값진 그런 작품입니다. 본인이 이제 표현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안류를 계속 연구를 해오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프로라는 게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이 과정을 쓰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작가들하고 만나보면 작가가 그리고자 하는 그림의 메시지나 서사가 있느냐를 근데 그걸 얘기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같은 생각에는 메시지가 없을 수도 있고 서사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얘기에 대답을 못한다면 프로가 아니다 제가 이렇게 썼는데 그건 뭐냐면 왜 그림을 그리냐 왜 작품을 하냐 왜라고 좀 질문을 마지막으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꿈을 찾는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제가 서른 초반에 나 뭐지? 나의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뭐지?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그림을 하면서 그걸 질문 던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을 찾는 것도 지금 ING이긴 하지만 이것이 내가 가는 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림은 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저한테는 그냥 동반자 같다는 느낌? 동반자? 인생을 같이 동반해가는 동반자. 제가 이제 그 질문을 했던 이유는 단순하게 이럴 수도 있죠. 좋아서 또는 내가 잘하는 이거밖에 없어서 을 수 있는 거예요. 또는 뭐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 또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든 왜가 빠지고 나면 무엇을 어떻게만 남게 되고 그럼 이제 방법론과 그 다음에 목표만 추구하게 되는 그래서 왜가 좀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오늘 제가 이제 카와타 아까 그 날짜를 보면서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처음 이 작품 봤을 때 오늘을 쓴 거지만 오늘이라는 이 시간성이 과거를 단추하게 하고 내일을 생각하게 하고 오늘을 날짜를 오래 보고 있으면
지금 여기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내일은 내가 뭘 할 수 있지? 내가 뭘 할 거지? 어저께 살아온 것에 대해 반추도 하게 되는 거죠. 어저께 내가 잘 살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아마 우리 소상문 작가의 작품이 22년도까지만 우리가 이제 봤었는데 우리 그 도코노이님께서 아주 예리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셔가지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작품을 오늘 공개 여러분들은 처음 보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칠까 합니다. 제가 한 가지를 더 질문을 사실 여기다 던져서 선생님이 코드를 바꿔놔가지고 이제 답을 못 들었는데 사실은 오늘 이 시간이 좀 어땠는지 소감을 5자로 이렇게 좀 적는 걸 해보려고 그랬는데 테이블에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오늘 어땠다, 다음에 봐야지 또는 오늘이 좋았으면 다음에 오실 때는 이렇게 지인을 좀 모시고 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끝나기 전에 서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작가님은 소개를 했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짧게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하시는 분이면 어떤 그림을 하시는지 얘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작가님 서성순 작가님하고 좀 오래 같이 비타새끼 같이 오래 했었던 사람이고요. 이름은 정선이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만해온 김호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7월에 이달의 작가 선정되신 네, 김순수입니다. 저는 그림을 좋아하는 오만해양 최은지입니다. 인사하시죠. 도코노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영아 작가 윤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자기 전공인데 도자기 세련되어. 관심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불단동에 살고요. 피아니스트 신혜입니다. 저는 문예를 공부하고 있는 이원숙입니다. 네, 저는 마성미역의 수습에 있는 서양화 작가 구수민입니다. 아까 2014가 나왔잖아요. 저는 2014부터 도시를 기록하고 있는 어반드로인 정상숙입니다. 우리 대표님도 소개했고 다 소개가 된 것 같은데요. 우리 도코노이님은 그냥 별명만 얘기하시고 그걸 끝. 그래도 네 알겠습니다. 아주 제가 아는 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저 성함은 성자 남자 나성남 교수님이시고요. 후소대학교에서 디자인 다니시고 부총장까지 하셨습니다. 지금 퇴직하시고 혼자 사신다고 해서 도코노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철학적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하면 또 1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마치고 다음 달에 또 모이면 또 좀 오늘 못 들은 얘기를 우리 교수님 모시고 또 잠깐 얘기 듣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들 반가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소성순 작가에게 오늘 이런 자리에 절대로 안 앉아요. 절대. 근데 오늘 어쩌다 다리가 어쩔 수 없이 고기만 남았는데 이런 분한 아니 이게 작전이었어요. 우리 교수님이 제가 5분 뒤에 오실 줄 알고 제가 자기를 그리고 저는 늘 가능하면 앞에 제 소개를 안 하는데 여기 신불당 제가 관장을 맡고 있는 수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거 바뀐다고요? 어떤 장르예요? 혹시 좀 여기 좀 되실 것 같으면 저희가 차는 요거는 저희가 그 제작을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 계시거나 아니면 카페에 가시면 저희가 그 커피 한 잔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대표님. 네? 아니 가지고 오기 뭐 하니까 내려가서 뭐. 거기가 의자가 많이 없을 수 있겠네. 만약에 이제 저기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준비가 되면 한 분이서 가지고 오셔도 가지고 오셔도 네, 되죠.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노 핫 아니면 아이스 아니면 핫. 그러면 대표님 적으셔요. 네네네. 핫 아메리카노 핫. 핫.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이스. 밀크티 드세요. 네네네. 네, 아이스. 아이스 2개, 그리고 밀크티 2개, 3개. 3개. 4개. 그럼 아까 핫 하셨죠? 네. 이렇게 해서 저기 준비가 되는 대로 그러시죠. 자기는? 순서는 다 끝났지만 어차피 커피도 나오고 싶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얘기 나누시죠. 은쌤 이쪽으로. 나 앞으로 나오세요. 네,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가지러 갔다 올게요. 네. 홍보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저희 아트 이양하고 식물당 아트센터하고 하는 장애인들 콜라보전이 있거든요. 초대 작가 2명 모시고 아트 이양 회원들이 전체 2주 동안 전시를 한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날 2시에 오프닝도 있고요. 저희가 오프닝을 늦게 하는 이유는 작가들이 조금 많이 흩어져 있어가지고 작가님들도 모으고 지인들도 소개할 겸 모이는데 전시 기간 중에 편하게 한번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양전을 기획해서 몇 년째 지금 하시는 분이세요? 그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기성 작가들이 같이 함께 전시를 하고. 회원에 들어오세요. 우리 회원이 들어오세요. 저희 뭐 하는 뜻이야? 그림 그리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한데 항상 미션이 주어져요. 컬래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 작가 시선으로 우리 또 작가의 시선으로 약간 해서 이제 뭐 자기 작업에도 하니까 이제 각자 표현했는데 생각보다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날부터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죄송하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 김수지. 김수지. 네. 시내 작가요? 네, 맞아요. 7월이죠? 네. 네. 여기. 네, 여기.